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의 영수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걸 1번에 보시면 영수증의 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영수증의 의. 뭐 영수증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로 이제 누가 어떤 경우에 발행되냐 하면 그 사업자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과단서를 끊어주는데 상대방이 일반 개인이라면 영수증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일반 개인들하고 거래하시는 뭐 편의점, 뭐 슈퍼, 식당 이런 데서 발행하는 영수증이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세법에서 얘기하는 영수증은 뭐도 포함하는 거냐 하면 우리 뭐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하셔서 신용카드 전표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전표도 포함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아시죠? 그렇죠? 현금 영수증도 포함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영수증이란 것은 아줌마가 손으로 예전에 정성스럽게 써주셨던 간이 영수증 있죠?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도 포함되고 그렇죠? 그래서 세법에서 부가세에서 얘기하는 영수증의 뜻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빼고는 다 영수증이라 불러요. 아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뒤에서 배우시거든요. 요 위에 신용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하고 밑에 간이 영수증은 완전히 급이 달라.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랑 거의 동급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용카드 전표도 긁으시면 그 순간 국세청에 통보가 되거든요.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예요. 발행받는 순간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거래했는지 다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거의 똑같이 취급하는데 간이 영수증은 우리끼리 증빙이죠. 식당 아줌마랑 나랑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누가 거래했는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왕따 당해 나중에.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기 여하튼간에 그냥 영수증이라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 뭐 개인들이 발급 받으시는 거잖아요. 양거리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발행하죠? 주로 개인들하고 거래하는 거죠. 편의점, 뭐 식당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발급 대상.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주로 개인들이 와서 사가면 이거 발행하면 되죠. 그렇죠? 발급 대상. 업종이 쭉 나열돼 있죠. 그렇죠? 자, 볼까요, 한번? 그래서 박스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쭉 보시면 뭐 소매, 음식, 목욕, 이발 주로 개인들이 이제 가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업종들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얘는 아예 아무것도 안 줘도 된대요. 그게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뭐 택시, 동그라미 뭐 노점 하시는 뭐 그렇죠? 뭐 떡볶이 아줌마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일반 개인들한테 물건 파는 회사들, 그렇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소매 업종 있죠, 그렇죠? 소매. 그래서 편의점, 뭐 슈퍼, 편의점 같은데 대표적이죠, 그렇죠? 일반 개인들이 주로 가는 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한테는 영수증 발행하시면 되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음식점, 식당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음식, 숙박, 뭐 모텔, 여관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호텔 같은데 숙박. 그리고 여객운송업이라고 돼 있는 여객운송이랑 이제 사람 실어 나르는 버스, 뭐 택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기차, 비행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객운송업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이걸 먼저 쓸게요. 전세버스를 먼저 쓸게요. 전세버스 아시죠? 전세버스 뭐 주로 뭐 버스 빌려서 대절해서 빌려서 가잖아요. 그렇죠? 주로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워크샵 간다든지 할 때 이제 버스 하나 빌려서 가죠. 그렇죠? 전세버스가 있고 그리고 KTX가 있죠. 그렇죠? KTX는 밑으로 내릴게요. 이런 것들은 영수증 발행해라.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목욕, 이발, 미용, 목욕탕, 미용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목욕, 이발, 뭐 미용 안 적어도 되겠죠. 같은 거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입장권, 티켓을 발행하는 업종, 영화관, 대표적으로 영화관이 있고 뭐 그 에버랜드 이런 데 있죠. 롯데월드 이런 데 그렇죠. 놀이동산 같은 데 티켓 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여기 더 쓸게요.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관, 뭐 롯데월드 이런 데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미용, 성형수술 등의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병원 얘기하는 거죠. 근데 뒤에서 우리 면세에서 나오는데 앞에서 잠깐 떠든 것 같은데 원래 병원에서 해주는 병원비는 면세거든요. 근데 기본이 아파서 가는 거예요. 진료 목적으로. 근데 이뻐지려고 가면 부가세 10% 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병원은 면세인데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미용, 성형수술비는 부가세가 붙거든요. 미용, 성형수술.
그 다음은 동그라미 7번 동물진료 용역으로 과세사업 동물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병원 동물병원이라고 쓸게요. 동물병원. 그래서 또 뒤에서 면세에서 배우실 텐데 동물병원에서는 원래 이제 과세가 기본이에요. 근데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면세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애완견 있죠. 멍멍이를 하면 안 되지. 애완견, 그죠? 고양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동물들은 과세고 그 동물 중에 가축들 있죠. 소, 닭, 돼지는 또 면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서 할 텐데 여하튼 애완견 우리 아파서 치료하러 갈 때 동물병원은 과세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 댄서 춤 배우는데 그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무도 자동차 운전학원. 그래서 원래 학원은 교육이니까 교육해주는 데잖아. 학원은 원래 교육비는 면세거든요. 근데 학원 중에 무도학원하고 자동차 운전학원만 아주 예외적으로 과세가 돼 있어요, 지금. 뒤에서 면세에서 배울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게 다 10% 냈다는 얘기죠. 이런 데가 10% 내고 뭐 받아오면 되느냐? 이거 받아오면 된대요. 왜?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랑 거래한다는 가정이 깔린 거예요, 지금. 일반 개인들하고 거의 거래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한테는 이거 발행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발급 대상. 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 보면 참고가 있죠. 참고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참고 잠깐 보시겠어요? 조금 구석진 내용이긴 한데 내용이 중요해서 자, 세부 사항이라고 해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편의점 생각해봐요. 편의점 뭐 일반 개인들만 찾아가요?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갈 수도 있죠. 회사에서 가서 급하게 물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가서 소모품 같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을 보시면 1번 봐요. 공급받는 자가 사가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소매업이라 할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봐요. 좀 끊을게요. 소매업부터 어디까지 끊냐면 전세버스까지 끊을게요. KTX 빼고 이렇게 박스 좀 칠게요. 제가 소매업부터 전세버스까지만 KTX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쓰고 나서 책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if 만약에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소매업부터 전세버스까지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래요. 발행해주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사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 일반 개인 아니다? 회사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편의점 일반 개인이 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급하게 소모품을 사려고 편의점 갔어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받아야지 부가세 10% 공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 받겠죠. 그렇죠? 사업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끊어줘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아요? 편의점은 끊어주래. 아셨죠? 왜? 이거는 상대방이 회사니까. 그러다가 편의점 아저씨가 회사에서 오셨어요? 물건 안 파니까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와서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요구하시면 그때는 끊어주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야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가서 우리 직원들 단체로 회식했어요. 그렇죠? 식당 아줌마한테 우리 회사에서 왔거든요.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끊어주래요. 숙박, 뭐 호텔 같은데 직원이 출장 가서 뭐 예를 들어 호텔에 하룻밤 숙박을 하는 거예요. 호텔에다가 이거 끊어달라고 요구했어요. 발행하래. 왜? 그래 이거 받아와야지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회사는. 전세버스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직원 단체로 워크숍 가요. 전세버스 아저씨한테 우리 회사거든요. 회사에서 샀으니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전세버스 아저씨가 끊어주래. 그래야지 회사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근데 아무리 발행을 요구해도 절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2번이야. 2번 봐봐요. 다만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은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발급 금지라고 되어 있죠. 절대 발행하면 안 된대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봐봐요. 아까 역외군송에서 전세버스는 발행할 수 있어요. 상대방 요구하면 발행해 주래요. KTX까지 이거 포함되는 거예요. KTX부터 나머지 애들 묶을게요. 자, 얘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입니다. 절대 발행 안 되는 거예요. 발행하면 안 된대. 그렇죠? 자, 이거는 if 상대방이 이런 데 가서 뒤에 똑같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줘요? 영화관에서 끊어줘야 돼요? 동물병원에서 끊어줘야 돼요? 절대 끊지 말래 너네들. 그죠? 세금 계산서를 절대 발행하면 안 된대.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왜냐하면 발행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가는 사람은 이거 못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요 위에 소매업부터 전세버스까지는
세무서에서 뭐라고 국세청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회사 업무랑 관련이 있대. 업무랑 관련이 있다. 회사이라고 관계 있다는 얘기. 회사에서 편의점 가서 소모품 살 수 있잖아요. 회사 직원들 회식할 수 있잖아요. 전세버스 업무랑 관련 있죠. 회사 워크숍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것들은 전세버스까지는 업무 관련해서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 해줘야 되니까 요구해서 발행을 받으래요. 너는 발행해주고. 오케이? 근데 밑에 거는 봐봐요. 밑에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는 회사일하고 관련이 없대요. 그죠? 그래서 밑에 애들은 회사 업무랑 아무리 국세청에서 볼 때는 회사 업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래. 개인적인 업무래. 그렇죠? 개인적인 일로 쓴 거래, 전부 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KTX? 직원이 부산에 이번에 출장 가요. KTX 요금, 부가세 10%부터 있잖아. 업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야, KTX 타고 부산 갔는데 그걸 부산 출장 일하러 갔는지 해운대 놀러 갔는지 모르겠대. 구분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안 해주겠대. 업무랑 뭐란 걸 보겠대. 우리 회사 진짜 회사 일하고 관련돼서 출장 갔는 건데요. 입증해도 안 해주겠대요. 아셨죠? 무조건 안 해주겠대요. 전세버스는 그럼 전세버스 비슷한가요? 전세버스는 설마 그런 일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전세버스 한 10대 빌려요. 혼자 놀러 가는데 전세버스 10대 빌려가 휴게소마다 갈아타. 그런 일 없잖아. 그렇죠? 전세버스는 업무랑 관련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해주고 KTX 비행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놀러 갔는지 일하러 갔는지 구분 못하겠다. 무조건 안 해주겠대. 아셨죠? 목욕 일을 생각해봐요. 우리 회사 직원이 이번에 목욕탕 가서 목욕했어요. 이발했어요. 저 미용실 가서 팜하고 왔어. 매출이 올라가나?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목욕 이발은 개인적인 용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안 해주겠대. 그래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우리 회사에서 왔으니까 이거 끊어주세요. 요구하시면 목욕탕, 이발, 미용실은 발행하래요. 발행하지 말래. 발행해주지 말래. 발행해줘버리면 상대방 회사는 매입세 공제 받아버릴 테니까. 회사 업무랑 관련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 안 해주기 위해서 절대 발행하지 말래. 입장권 마찬가지예요. 영화관. 우리 회사 직원들 단체로 이번에 영화 보러 가고 롯데월드에 놀러 갔어요. 회사 업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영화 보고 그다음 롯데월드 놀러 간 것은 전부 다 뭘로 보느냐? 회사 업무랑 무관한 걸 보겠대요. 아셨죠? 미용 성형 마찬가지죠. 미용 성형한다고 매출 올라가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미용 성형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주겠대. 동물병원 우리 회사 저 마당에 애완견 하나 키우고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갔어요.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대요. 회사 업무랑 무관한 것으로 보겠대. 무도 춘배우로 다닙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차 운전 배우로 다녀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회사 업무랑 무관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듬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는 밑에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회사 업무랑 관련 없다. 절대 발행하지 마라. 그죠? 왜? 발행해버리면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 받을 테니까. 그죠? 그래, 요게 지금 책에서는 여기 1번이에요. 1번. 여기 2번이고. 그 다음 3번은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잠깐만요. 지금 교재 보시면 2번에 다만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적혀 있죠. 7번에 간이가세자 하나 더 적을게요. 제가. 간이가세자. 이 사람들도 절대 발행하면 안 된대.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잠깐 했죠. 간이가세자. 그렇죠? 간이가세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아주 영세하신 개인사업자는 제가 앞에서 살짝 했었는데 세금 계산서 절대 발행 못하고 영수증만 발행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회사가 예를 들어 식당인데 간이사업자야. 간이가세자야. 그렇죠? 간이가세 식당 가서 세금 계산서 발행 요구하시면 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행 못하게 돼 있어요. 간이가세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 생각해봐요. 이왕이면 같은 식당 갈 때 그냥 일반 과세자 식당 가겠어요? 아니면 간이가세 식당 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일반 과세자 가려고 하겠죠.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안 되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일반 식당 가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도 4,800만 원 안 되더라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 간이 할래? 나 일반 할래?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이사업자들이 일반 사업자로 그냥 이제 전환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간이사업자는 절대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1번하고 2번인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는데 3번은 좀 제가 무리해서 실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여기에 대한 또 단서가 있거든요. 단서가 있어요. 3번. 여기 3번입니다. 책에서는. 아무리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 할지라도 너네들이라 할지라도 감가상각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는 그때는 감가상각 자산을 팔았다면 그때는 끊으래. 아무리 너라도 아셨죠? 그래서 단 감가상각 자산은 무조건 발행을 하래. 아무리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 할지라도 이걸 팔았다면 발행해 주래.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감가상각 자산 아시겠죠? 유형자산. 그죠? 건물, 비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기계장치 이런 것들, 그죠? 생각해봐요. 자, 우리 회사가
자, 여기 입장권 롯데 에버랜드라고 합시다. 에버랜드도 입장권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에버랜드 갔어요. 티켓을 끊어서 입장권을. 그렇죠? 그래서 에버랜드 직원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하시면 끊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입장권 발행한 에버랜드는 상대방이 요구해도 발행 못하는 금지 업종이잖아. 됐죠? 근데 이번에 입장권을 산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께서 에버랜드 가서 바이킹을 한번 탔어요. 너무 재밌어. 바이킹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킹은 에버랜드의 비품이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버랜드에 요구하는 거예요. 나 저 바이킹 살 테니까 저 바이킹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래? 그때는 끊어주래. 왜? 에버랜드 입장에서 이번엔 뭐예요? 입장권을 파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품인 바이킹을 파는 거잖아. 그때는 끊어주래. 아셨죠? 이건 왜 끊어주라고 하지? 이거는 업무랑 관련된 걸로 보겠대요. 이거는. 요 케이스는. 업무랑 관련된 것으로 보겠대.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죠? 사가는 사람이. 그래서 끊어주래, 그때. 상식을 생각해봐요. 에버랜드 가서 바이킹을 샀어요, 사장님께서. 왜 샀겠어요? 바이킹을 사와가지고 마당에 설치해놓고 혼자 타려고 산 거 아니겠죠? 에버랜드 2를 만들려고 한 거겠지. 아셨죠? 에버랜드 또 하나의 에버랜드를 만들겠다라고 사온 거 아니겠죠? 그래서 업무랑 관련된 것으로 봐서 그때는 끊어주래. 정리 가능하시겠죠? 네, 3번은 좀 무리해서 제가 실었는데 이왕이면 적혀 있으니까 자, 정리해봐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정리. 이쪽은 주로 이런 업종들은 주로 개인들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이거 발행해라. 영수증. 그죠? 단, 요 위에 전세버스까지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요구하시면 회사에서 혹시라서 요구하면 그때는 끊어주래. 발행하래요. 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매입세 공제 받으셔야 되니까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래. 따라서 너는 끊어주래요. 그죠? 자, 근데 밑에는 보세요. KTX부터 간이사업자까지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요구해도 절대 끊어주면 안 된대. 왜? 업무랑 관련 없는 것으로 보겠대. 그죠? 단,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팔았다면 그때는 발행하래. 아까 에버랜드. 그죠? 입장권 팔았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에버랜드에서 바이킹, 비품 팔았다면 그때는 끊어주래.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저는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영수증 발급 대상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 공제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반대편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가는 사람 쪽에서 뭘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가 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매입세 공제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그때 설명드리고 저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끝났는데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